올리베라 이긴다면 성을 빼겠습니다. 교덕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교덕 유튜브 채널 교덕. 그리고 만약에 올리베라 이기면 이교덕 김건일의 건더기입니다. 이번 6번째 녹화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점점 뭔가 적자에서 벗어나는 건 둘째치고 조금 자리를 잡아간 느낌은 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테이블을 제가 당근으로 사가지고 그러네요. 네. 튼튼한 걸로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의 건더기의 요람이 될 좋습니다. 네.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거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네. 조명도 이정수 너무... 자문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중적인 컨텐츠를 전문성을 가미해서 다뤄야 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중적인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건더기 6회차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UFC 317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꿈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랭크 5가 그 기사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일리아 토프리아 기사 하나 썼는데 막 몇만씩 나옵니다. 토프리아가 지금 보면 거의 맥그리거급 그래요? 아우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가 몇백만 명 정도 돼요. 그게 되게 단기간이었어요. 작년에 볼카하고 할로웨이 둘 다 KO 시키면서 위상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토프리아에 대한 신뢰, 기대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경기가 성사된 과정,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리아 토프리아는 조지아 혈통입니다. 조지아 혈통, 그루지아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조지아 혈통이고 메랍, 로만 돌리제 이런 선수들이 조지아 출신이죠. 나라는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워낙 험준한 지역에 그리고 투기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또 하나의 한 축 라이트급에는 다게스탄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빕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로 이어지는. 그리고 벤텀급에서는 메랍과 우마르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 그래서 다게스탄을 위협할 만한 민족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항상 떠오르던 곳이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랍이 우마르를 이겼고 그 일리아 토프리아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게스탄? 조지아가 이긴다. 거는 거예요. 거는데 그게 그림이 또 괜찮고 또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걸 비교해도 나쁘지가 않아. 그 토프리아가 예전부터 내가 마카체프 라이트급 올라가서 잡을 수 있다. 레슬링? 야 우리도 레슬링 잘해.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간을 봤죠. 마카체프와의 경기를. 근데 토프리아나 마카체프나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던 이상적인 그림이 두 체급 챔피언이었던 거예요. 토프리아는 패더급에 있다가 라이트급으로 올라가고 싶어했고 마카체프는 라이트급에서 웰터급으로 올라가고 싶어했던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착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FC 입장에서는 둘이 붙이고 싶었는데 마카체프가 웰터급에 올라간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리를 일단 한 거죠. 그래 마카체프도 올라갈 때 타이틀 반납해. 토프리아도 올라갈 때 타이틀 반납해. 이렇게 돼서 타이틀 도전자가 된 거죠. 둘 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라이트급에서는 아직 그 올리베이라만큼의 명분 없죠. 있는 파이터가 타이틀전을 없으니까 치를 명분. 공석이 된 왕자를 두고 이제 토프리아랑 올리베이라랑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카체프와의 그 라이벌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카체프도 이기든 지든 라이트급으로 돌아와서 타이틀을 따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토프리아는 또 한술 더 떠서 내가 여기 챔피언 되고 웰터급 올라가서 마카체프랑 붙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의 경기는 한 10중 8구로 펼쳐질 것이다. 어떤 상황이 돼도 가능성은 있어요. 두 선수가 져도? 그러면 둘 다 질 경우는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뭐 배당률이나 이런 걸 보면 그쵸, 토프리아가 뭐 꽤 크잖아요. 토프리아가 마이너스 450, 올리베이라가 플러스 350. 그러니까 토프리아가 1.22배, 올리베이라가 4.50배. 거의 이거는 고석현 선수랑 오바넬리엇. 그렇죠. 네, 그 정도 차이죠. 그 차이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역배를 노리는 도박사들이 있어서. 그러나 이 정도면 타이틀전에서 굉장히 큰 차이다.
이번 경기에 나서는 출사표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프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나를 쓰러뜨려서 그라운드 싸움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영역에서 나아졌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일 것 같은데 상대를 쓰러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가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좁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찰스는 앞으로 오기 때문에 거리를 좁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라운드 KO가 가능하다. 올리베이라는 10번 졌고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이런 자신감을 표출했고 반면에 올리베이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그러면서도 토프리아가 말했던 거랑 같이 나도 전진하고 토프리아도 전진할 거다. 그런데 나는 주짓수가 있다. 물론 그도 그래플링이 있지만 내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네, 토프리아가. 맞아요. 참 말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베이라가 얘기를 했는데 서로 존중은 하지만 자신감은 어마어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차롤이 4드론, 5드론 러시가 좋아요. 그게 너무 빡빡해. 엄청 강력해. 그래서 포이리에나 뭐 챈들러나 초반에 엄청 맞추더라도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우겨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 전략을 똑같이 취할 거다. 왜냐하면 밀리면 밀릴수록 불리해지거든요. 토프리아가 워낙 땅땅하게 가드 올리고 딱 복싱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리베이라가 1라운드에 도망가지는 않을 거다. 토프리아 예상대로 붙을 거다. 저는 그래서 올리베이라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도망가도 사실 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붙어서 초장이 끝내더라도 어떻게 됐든 배당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원래는 아래 체급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오히려 언더독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토프리아가 압도적인 탑독으로 평가받는 데는 지금 사전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프리아가 살이 많이 쪄놨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나 이제 이 몸으로는 더 이상 패더급으로 못 빼겠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174파운드에서 179파운드 정도까지 리게인 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패더급에서는 167에서 171파운드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리게인이면은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키가 좀 작긴 한데 또 통이 크다 보니까 감량하는데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라이트급 올라온 준비도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네. 뭐 힘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차롤이 과거에 우리 잭슨빌 같이 갔을 때 네. 사인 받으러 막 줄 서고 네. 그랬잖아요. 네. 아니 통이 엄청 커요 일단. 맞아요. 예. 엄청 키가 커. 한 80 좀 안 되나 정도? 네. 근데 또 통도 빵도 엄청 크고 네. 얼굴 보면 되게 갸름하고 이래서 얍실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팔다리도 길고 해서 저는 체격적인 면에서 무조건 올리베이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험 부담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맥살로이를 깰 때 보면 그 중간 거리 추격해서 그 본인이 맞출 수 있는 거리 바디부터 해가지고 본인 건 잘 피하면서 이런 복싱 위빙이나 뭐 더킹이나 이런 가드들이 좋고 그래서 중간 거리에서 잘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패더급에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토프리아가 처음에는 어떤 애였냐면 진짜 코너 맥그리거의 빠돌이였습니다. 완전 맥그리거 키드예요. 그 친구의 어떤 문신이나 어떤 그런 언변이나 하는 방식들이 맥그리거 판박이에요. 문신 특히 뒤에 쐐기 척추 라인으로 내려가는 쐐기 네. 문신이라든가 가슴이나 이런 그런 문신들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어떤 그 발언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패더급에서 라이트급 올라와서 두 체급 노리는 거. 이런 거 보면 맥그리거의 길을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잊어서 너무 토프리아의 이게 아우라가 좀 세니까 맥그리거가 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흡사해요. 그 길을 가는 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라이트급에서 딱 이기면 저는 이제 완전한 토프리아로 딱 자리매김한다. 꽝을 떨구고 그냥 토프리아 시대로 그냥 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습 질문인데 지금의 토프리아랑 전성기 맥그리거랑 싸워요. 네. 라이트급인가요? 패더로 하죠. 패더 네. 전성기 패더 맥그리거랑 바로 작년에 네. 토프리아 전 맥그리거. 아, 네. 그냥 이제 길이를 너무 잘 활용하니까 맥그리거 맞아요. 네. 뭐 전진 압박이 좋다곤 해도 맥그리거의 스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맥그리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되게 그냥 까부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한 말을 지켜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신뢰가 더욱 두꺼워지더라. 승부 예상 간략하게 하고 가시죠. 말씀해 주시죠. 이게 토프리아죠. 근데 토프리아인데 제가 차롤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맞죠. 차롤의 그런 스토리도 너무 좋고 차롤을 응원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머리는
토프리아인데 가슴은 차롤. 그래요. 그래 지금 그런 입장인데 토프리아의 기세가 너무 좋고 중거리에서 바디 치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KO까지도 나올 수 있다. 토프리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니 왜 얘기 안 해요? 뭐 아니 왜 건너뛰어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배당률로 가요. 배당률로. 올리베이라의 한 방을 믿어서. 그렇긴 하지. 네, 있긴 있지. KO 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름 맞아요. 매콤한 주먹이 있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토프리아의 마지막 이런 포부 꿈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싸우고 싶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이죠.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다면 거기서 마카체프랑 하는 아니면 패디 핀블렛이나 뭐 이런 매치도 상상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게 내년에나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경기장이 워낙 크고 유명하니까 대관이나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할 거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맞아요.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네. 다 나와야 거기서 빌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에 마카체프나 아니면 패디 핀블렛이나 왜냐면 핀블렛은 영국과 뭐 스페인 이런 것도 있고 둘 사이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니까 흥행은 어쨌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심 UFC는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토프리아의 승리를 원하고 있지도 않을까. 내심 아닙니다. 대놓고입니다. 과거에 브라질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을 때가 있어요. UFC가. 네. 앤더슨 실바, 조지 알도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브라질 대회를 달에 거의 한 번씩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또 방송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라면 차로를 누가 이기든 차로를 이기면 브라질로 가서 탁 해야지 누가 이기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됐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유럽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크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나 그런 판을 다 어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찰스 올리베이라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씁쓸한 미소 있죠. 스티페 미오치치가 챔피언이 됐을 때나 뭐 이런 그런 느낌. 그걸 올리베이라가 또 할 수 있다면 그 그림도 재밌을 것 같다. 올리베이라가 이긴다면은 뭘 또 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올리베이라 이긴다면 네. 성을 빼겠습니다. 교덕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교덕. 유튜브 채널 교덕. 그리고 만약에 올리베이라 이기면 안 해요. 근데 안 할 거야. 안 해봤자. 교덕. 이게 안 해봤자. 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편집하고 앞에 교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